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픽셀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에펙을 다 까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완전 핵 기초부터 쭉 올리려고 합니다. 구독해두시고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면 너무 좋겠죠. 나중에 이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알고리즘의 축복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보는 영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에펙 기초 첫 번째 시간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보거나 그럴 때 맨 처음에 기초 파트, 인터페이스 파트 여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기초를 다시 찾아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저도 재미없는 거 알지만 한번 제대로 해두면 두 번, 세 번 찾아보지 않으니까 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에펙을 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중요한 팁들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창입니다. 여기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소스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음악, 이미지, 영상, 다양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셔도 불러올 수 있고요. 컨트롤 I를 눌러도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임포트, 파일. 자, 여기 컨트롤 I 있죠? 이걸 누르셔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창에서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컨트롤 H입니다. 이게 뭐냐면 푸티지를 바꾸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핀터레스트 같은 거에서 막 이것도 여기다 놓고 이것도 막 여기다 놓고 이런 것도 여기다 놓고 레퍼런스들을 막 널어놓고 그래서 바탕 화면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불러왔다고 할게요. 자, 얘를 여기다 놓고 막 작업을 해요. 딱 작업을 하고 여기다가 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다시 아까 널어놨던 이미지 같은 거를 막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너무 길죠. 파일 이름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숫자랑 영어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해요. 여기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포폴 이동을 해볼까요? 자, 이 파일은 지금 에펙에서 사용 중이라고 해서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 파일은 없어졌다고 하죠. 지금 경로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 에펙이는 이 파일이 원래 바탕화면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라고 파일 could not be found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경로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얘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게 replace footage 컨트롤 H입니다. 이거 어디에다 놨죠 우리? 아까 포폴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거. 자,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죠? 이거를 바꿔야겠어. 여기다가 F2번 눌러서 레퍼런스 1번, 레퍼런스 2번. 자,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얘는 인식을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레퍼런스 3번을 가지고 올게 하면 아까 그 이미지 여기 들어와 있죠? 자,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해요. 1, 2, 3. 마치 영상처럼 들어왔죠? 자, 이게 바로 시퀀스로 불러들여와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이거 일단 다시 지우고 3번. 자, 여기 이미 import jpg 시퀀스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 해제해 주셔야 이미지 한 장이 들어옵니다. 파일의 경로를 바꿔줄 때, 푸티지를 다시 불러올 때 컨트롤 H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 Alt G.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퀀스를 사용할 때 불러드리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영상이 29.97이죠. 근데 시퀀스 렌더를 하고 그걸 불러드리면 무조건 30프레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프레임 레이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시퀀스 렌더가 대체 뭐냐?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이걸 영상으로 뽑는데 3D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에펙이 막 20분짜리 아니면 엄청 무거워서 레이어가 막 300장씩 쌓여가지고 렌더가 엄청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로고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바꾸면 되는데 영상으로 계속 뽑게 되면 이 전체를 전부 다 다시 렌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만 시퀀스로 렌더를 해서
여기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정확하게 몇 번째 프레임부터 작업했는지 알기 위해서 자,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하시면 숫자로 바뀝니다. 프레임 넘버로 바뀌어요. 자, 156번부터 175번까지만 수정을 해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누르고 H264가 아니라 뭐 PNG나 JPG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PNG 할게요. PNG 하시고 OK 누르시면 어디다 저장?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포폴 여기에 자 Save in Subfolder 이 컴포지션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장, 렌더. 자, 우리가 수정한 딱 이 부분만 렌더를 했어요. 그리고 불러들여 볼게요. 더블 클릭. 자, 컴프 1번 폴더에서 보시면 숫자가 연속적으로 쭈루루룩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라도 중간에 빠지면은 딱 그 전까지 연속된 데까지만 들어와요. 얘 하나 클릭해 주시고 PNG 시퀀스 선택해 주시면 이게 마치 하나의 영상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이 29.97이라서 그게 우리 육안으로 크게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25프레임, 24프레임, 12프레임 이렇게 작업할 때 이게 지금 12프레임짜리거든요. 12프레임짜리 영상에서 우리가 시퀀스를 불러오면은 얘는 무조건 30프레임으로 들어와요. 그럼 12프레임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시퀀스 불러온 거 클릭하시고 우클릭 인터프리트 푸티지 여기에 메인 이게 컨트롤 알트 G예요. 여기서 30프레임으로 된 걸 29.97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밀리는 경우 없이 정확하게 딱 맞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시간으로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창에서 팁 2가지 컨트롤 H하고 컨트롤 알트 G 이거 2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프리뷰 창. 프리뷰 창은 우리가 작업하는 걸 보는 이곳이에요, 이곳. 여기가 프리뷰 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3D 레이어일 때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쉐입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 여기 3D 레이어 킬게요. 여기 보시면 클래식 3D, 액티브 캠, 원뷰 이 세 개를 주의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 클래식 3D, 어드밴스드 3D, 시네마 4D 렌더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드밴스드 3D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속성값이 없어져요. 몇 개가. 나 분명히 카메라 이 옵션 만지려고 했는데 없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렌더러가 뭘로 돼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막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하게 되는데 이거를 탑뷰로 설정해 놓고 레이어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사실은 자, 액티브 카메라 이게 실제 렌더가 되는 화면이에요. 이게 최종 화면이거든요. 근데 탑뷰 위에서 보는 거, 백 뒤에서 보는 거. 자, 이거 텍스트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겠죠? 지금 뒤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자, 오른쪽에서 보면은 2D니까 아예 얇은 선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레이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액티브 카메라로 설정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투뷰, 포뷰. 자, 얘가 실제로 렌더가 되는 곳이고 이 오른쪽에 여기는 커스텀 뷰. 알트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너무 돌아갔네. 자, 가운데 클릭하면은 이동, 휠 하면은 줌. 이거 3D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건지 위에서 보는 건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롭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레이어를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쌓아 놓으면서 작업을 할 텐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쉐입 레이어는 있잖아요. 프리컴프를 할 때 컨트롤 쉬프트 C 자, 리볼 어트리뷰션 이 속성이 안 돼요. 전체 프리컴프만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쉐입 레이어 파트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프리컴프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옆에 빈 공간도 레이어로 인식해서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장이 있어요. 3D를 켜고 여러 장으로 막 복사를 해서 막 카메라가 슉슉 지나갈 건데 뒤에 거 잡고 싶은데 안 잡혀요.
얘도 밀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다 레이어 빈 공간이 잡혀가지고 안 잡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컨트롤 K 속성 들어가서 이거를 막 한 땀 한 땀 이렇게 줄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 보시면 좀 작은데 마스크 표시 있는 거 옆에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컴포지션 크롭 컴프 to region of interest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드래그 한 사이즈만큼 딱 컴프가 잘려요. 컨트롤 홈 하면 가운데로 오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훨씬 자유롭게 얘네들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잡히는 공간이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렌더러 잘 살피기, 우리가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프리컴프 사이즈 너무 크면은 잘라주기, 크롭하기. 자,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창입니다. 타임라인 창에서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프레임 넘버,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시간으로 바뀌는 기능, 이거 시퀀스 렌더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CTI인데 CTI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이 파란 줄이에요. 파란 줄. 이게 Current Time Indicator, 현재 시간 지표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자, 4초 21프레임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CTI의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CTI의 오른쪽 한 프레임,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컷을 좀 자르고 싶을 때, 이거 제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인데 여기 컷되는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잘라야지 하고 컨트롤 쉬프트 D 하고 디바이드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잘랐는데 한 프레임이 껴있어요. 뒤로 밀어볼게요. 자, 이 컷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프레임이 끼기 때문에 이렇게 컷을 나눌 때는 한 프레임 더 가서 시작하는 지점에서 잘라주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컷을 자를 수가 있어요. CTI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친구고 이 파란 줄의 오른쪽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깜빡했다가 영상 렌더 다 했는데 여기까지니까 렌더 해야지 하면은 엔딩 컷이 블랙이면 상관이 없는데 막 이렇게 화이트의 로고로 끝나는데 갑자기 블랙이 한 장 딱 끼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렌더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렌더가 금방 끝나면 너무 다행이지만 렌더 막 2시간짜리 이러면 야근의 나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여러 가지 창들인데, 자, 얘네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커스텀을 해놓은 거고요. 디폴트로 눌러보시면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여기다가 내가 쓰는 스크립트 같은 거 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햄버거 버튼 누르셔서 Save as New Workspace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을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교 랩실 쓰시는 분들, 여기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클릭하시면 다른 사람이 좀 세팅 바꿔놨어도 언제든지 편한 내 세팅으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D 모션 할 때 반드시 쓰시면 좋은 그런 스크립트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영상부터 차근차근 텍스트나 쉐입 레이어 등등 기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